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광주는 처음부터 북한군 존재를 알고 속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광주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5.18 진실 찾기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이사야 선교사님이 망월동 묘역에 가셔서 북한군 3기의 묘소를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홀로 하시고 계시면서 청청모의 후원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무슨 후원이냐, 그냥 당신 일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시로 돈을 보내주십니다. 영상은 광주시청 보상과에서 망월동 묘역에 무연고 시신이 2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망월동 묘역 책임자가 MBC 중계 방송을 통해서 김문수 국힘당 대통령 후보에게 여기 무연고 묘지가 3기가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묵념을 같이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마지막 영상은 이사야 선교사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먼저 간첩있다 TV에 김영자님이 5.18 보상과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망자 161명. 지금 이제 166명 중에서 무연고가 또 있다며요. 주인이 없는 그 시신이 있다면서요. 지금 주인 없는 시신이 지금 현재 5.18 망월동 묘지에 저기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군데 다 이제 알려지고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분 있다고요? 네. 아, 2분만 저기 무연고로 돼 있고, 예. 나머지는 다 저기 주인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2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인이 없을까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총 166명 중에서 그러면 164분은 주인 저기 가족이 다 있었네요? 찾았네요, 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161명이 보상을 받고, 다른 분들은 이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해야만이 그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66명 6분 중에서 수사 기록에는 166분 중에서 그런데 이제 161명이 그 당시 나갔다면 그 당시는 무연고가 5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 중에서 또 3분은 또 저 가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분만 무연고로 지금 저기 안장이 돼 있다는 거네. 묘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망월동 묘지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2분이 어째서 가족이 없고 무연고인지. 이렇게 친절하게 2기만 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3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마지막 통화, 그러니까 3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청 보상과에다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 없다, 니네들이 망월동 가서 확인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는 기록이 어디 영상에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광주시청 보상과는 처음부터 3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1기에 대한 보상금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기를 끝까지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1기의 주인이 칠공수의 대위 계급장을 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가 쓴 소년이 온다, 그 소년 3명이 10만 원씩 들은 노란 봉투를 받은 걸 확인했던 칠공수 최연한 소위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쏴 죽이기로 했는데 깜깜한 밤에 잘못 쏴가지고 박대희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먼저 이 박대희의 전사는 도청 수복작전이 끝난 새벽 6시에 전교사에서 전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한 번 정식으로 전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칠공수에서 2명의 전사자가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사자 명단에는 최연한 소위 한 사람만 있습니다. 전투교육 사령부에서 직접, 그것도 2번씩이나 박대희가 전사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칠공수 군의관이 시신 거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자 명단에는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당연히 한국군이 아니니까 전사자 명단에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27일 날 작전이 끝나는데 칠공수에 북한군 대위를 투입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18일 새벽부터 칠공수에 배치가 됐던 북한군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5.18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확 달라지는 겁니다. 광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부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을 했는지 처음에 유순했던 광주 시민들도 그때부터 일제히 달라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칠공수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를 북한군들이 장교로 또는 부사관으로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진압군에게 엎어 씌운 겁니다. 이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니까 광주시청 보상과는 세 번째 무용고 시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숨긴 겁니다. 자, 우리 묘역에는 무명열사가 3분이 누워 계십니다. 애당초 5분이셨는데 2분은 이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신분을. 그래서 현재는 3분만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명열사는 전혀 지금 아무런 연고가 없고 본인들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박관 열사나 윤상원 열사를 들려왔지만 가장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해야 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묵념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무용고 시신은 24일 날 송암동에서 있었던 5인 사격 사건에서 죽은 북한군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한국군 군복을 입고 죽었습니다. 사병은 한국군 매복 부대 안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공수 전투 상부의 기재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전사령부에 별도로 보고가 됐고 전교사에 별도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정에 놓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차량 행군하는 11여단 병력을 북한군 8명과 185 공병대대 중사 그리고 11여단의 박호근 대위가 지휘하는 매복부대 앞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소룡 군복을 입고 교도대대 대대장과 11여단을 함께 기다리다가 차량 행렬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혼자서 그 차량 행렬 앞으로 자기가 직접 집차를 몰고 가서 매복주 앞으로 유인을 했다가 반격 작전에 걸려들어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스스로 권총으로 자결을 한 자입니다. 이 자는 전투 상부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전교사의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이 자에 대한 기록을 전투 상부에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걸 알고 뺀 거고 육군 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처럼 모시고 있는 북한군이기 때문에 길에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망월동에 안매장을 해가지고 무명용사라는 칭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은 따로 좀 멀찌감히 묻어놓고 나머지 2명은 가깝게 묻어놓은 겁니다. 같이 묻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눈치챌까봐. 그리고 세기가 가깝게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대표단이 한국에 왔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망월동에 가서 참배한 겁니다. 여기 묘지인데요. 무명이 열사 묘가 하나 여기 두 개요. 그리고 여기 3개. 3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묘소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라는 인간들은 모두 다 때만 되면 가서 엎어집니다. 망월동에 가서 엎어졌던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이자는 엄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980년 5월 18일부터 북한군 존재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2년도에 이 사실을 폭로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광주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대학가에 비밀리 돌리면서 의식화 운동을 했던 겁니다. 계엄군이 여자 배를 갈랐다, 어디를 도려냈다, 어디를 잘라냈다 이런 거 그 자료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도끼로 난자해 놓은 사진들 그걸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 대학을 돌면서 의식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좌익으로 돌아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행사에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일으켜가지고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떠들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악을 썼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 거짓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는 하나회가 한 발 두 발 물러가다 보니까 결국 광주는 정권을 빼앗고 중국에게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북한과 손을 잡고 삼원체제 비밀 정부를 만들어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제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가지고 제가 발급을 신청한 거주지 증명서를 해킹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급해 줄 테니까 다시 신청해라 해서 제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 직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5분 만에 발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반란의 도시 나주에는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를 모두 관장하는 나주인터넷진흥원이 있고, 광주에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정땡땡이라는 분이 5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댄싱캣이라는 분이 3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황땡땡이라는 분은 10만 원을 후원하셨고, 파이팅이라는 분이 10만 원을 또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땡땡이라는 분이 5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청청문은 엄청난 비밀들을 파헤쳐가지고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기관이 미국에서 하는 공작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앵킴 김민아와 빌드업 코리아에 대한 폭로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엄청난 비밀들이 폭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암덩어리인 5.18 문제, 그리고 청청모 문제, 이 두 가지를 미국에서 반드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 마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인터넷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최인수 사건을 떠들고, 그리고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준 사실을 떠들고, 김대중 오부지 회담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떠들고, 독도를 넘겨준 걸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청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단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청모만 이 엄청난 비밀들을 파헤치고 폭로를 하고 있고, 5.18의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가지고 5.18 세력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가루가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회 세력만 갈라지고 가루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 체제를 회복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또 뺏깁니다. 개돼지 들쥐떼들이 또 갔다가 공산 세력에게 바칠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경단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